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연준이 11월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 테이퍼링 시작을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조금 정리된 내용, 그리고 연준에서 실제로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어떤 경로로, 어떤 속도로 진행할 것인지 이 부분을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 여전히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퍼센트 자체는 기존보다는 가파르게 진행되진 않았어요. 어쨌든 이 수치 자체는 아직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른다는 뜻은 결국 물건값이 오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9월 FOMC에서 향후 몇 번의 회의를 통해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시기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11월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준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고용 회복세의 차질이 빚어졌으나 테이퍼링을 늦출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최근 뭐 어떤 동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은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내년 중반, 그러니까 3분기 안으로 끝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줄여 나갈 거냐. 지금 현재 매월 1200달러치의 채권 매입이 진행 중이거든요. 여기 채권에는 미국 국채와 그리고 MBS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 매달 100억 달러씩, 그리고 MBS는 매달 50달러씩, 50억 달러씩 축소하는 방안. 그러니까 1200억 달러를 이제 매달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매달 이만큼씩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매달 총 150달러, 150억 달러치를 이제 줄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8개월이면 끝나요. 그래서 만약에 11월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내년 3분기에는 다 마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설령 12월에 시작한다 할지라도 내년 3분기에는 끝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기에 테이퍼링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테이퍼링 완료 시점은 이미 기존에서도 빠르면 뭐 몇 개월 안 걸린다, 1년 안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테이퍼링을 11월에 시작을 해서 내년 3분기에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파월이 문제죠, 결국. 이제 연임 확정 이후에 파월은 과연 비둘기에서 매파로 돌변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일단 파월은 최근에 보여준 모습, 그러니까 2019년부터 보여준 모습은 비둘기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전체적인 파월의 분위기를 보면 비둘기도 아니고 매파도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특히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1년 동안. 그래서 그는 완전히 완벽한 비둘기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연임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제가 모호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연임이 확정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파월의 본래 의중이 드러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파월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이거는 우리가 일단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테이퍼링에서 매파적일 수는 있어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늦어서도 안 되고 빨라서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정책이 만약에 실패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실패가 아니고 연준에 대한 어떤 뭐 신뢰도 문제 이런 것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 인상만큼은 굉장히 신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을 위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조금 보류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일단 시장은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크게 흔들릴 사항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8월에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주의할 점이 이게 하나 추가가 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번 주 목요일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잖아요. 그때 목요일 날 흐름 그리고 금요일 날 만들었던 저가 이 저가 부분이 선물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내려오지 말아야 할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밑으로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려오지 말아야 할 자리까지 일단 한번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률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8월 말 저점 갱신 가능성은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현금 관리, 현금 비중이 반드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길게 보면 테이퍼링이 문제가 아니고 테이퍼링 이후에 나오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반적으로 뭐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지표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 서비스 PMI,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이들 지표에서 꺾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는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진짜 하락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만약에 고용지표가 괜찮게 나오고 뭐 요런 지표들 요런 지표들이 만약에 꺾여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은 그래도 괜찮을 수 있긴 하겠는데 신흥국이 먼저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은 테이퍼링 이후에 우리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환율 점검. 이게 키포인트죠. 어쨌든 금리 인상 전까지는 대부분 자금들이 테이퍼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신흥국들에서 자금이 미국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미국 시장보다는 신흥국 시장에서 먼저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2년 7월부터 DSR 적용이 기존에는 담보대출이랑 신용대출이랑 좀 분리해서 적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내년 7월 이후부터는 이게 그냥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2억 원 이상 대출이 되면 DSR이 강제 적용이 돼요. 그리고 2023년 7월부터는 이게 1억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것도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해둬야겠죠. 그리고 지금 환율을 잠깐 볼게요. 환율이 반등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이 정도까지는 좀 괜찮았어요. 이 정도 반등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환율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는 전고점을 다시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여기 길게 윗골이 달렸던 영역 있잖아요. 이 영역을 다시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긴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전고점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한 번 더 바닥 확인을 해야 되는, 그래서 더블 딥이 될지 아니면 적점 갱신이 한 번 나올지 그때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나오지 말아야 할 신호가 일단 한번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저번 주 목요일이랑 금요일 날 내려오지 말아야 할 자리까지 안 내려왔다면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대응할 준비는 그래도 마련을 해 놓고 시장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 거고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릴게요. 이번 주는 제가 공개 영상을 빨리 올려드리고 제가 수요일날 병원에 좀 오래 있어야 되는 문제로 영상을 좀 올리긴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 영상은 오늘 올라가는 걸로 일단 마무리 지을 거고 멤버십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날 시장 분석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제가 과거에 한번 메타버스 관련으로 확정된 미래다 라는 주제로 상하편으로 구성을 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현재 지금 시간이 그때 올린 이후로 시간이 좀 흘렀는데 과연 메타버스 시장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간 점검 차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정보들을 좀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상편, 하편으로 구성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조금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